네, 오늘의 중차 투픽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상당히 미묘한 그 상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김만배 살리느라 나경원 죽이기 실패했다. 제가 오늘 이 상황을 딱 보니까 나경원 지금 의원이 굉장히 어쨌든 이 상황에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마 눈에 가시가 뜰 겁니다. 이재명 정권 입장에서는 일단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심지어 나경원 간사를 안 시켜주는 조건으로는 우리가 국정조사할 수 있어. 이 정도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나경원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끌끌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또 나경원 의원은 이 국민의힘 지방선거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기획위원회의 단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총괄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근데 나경원 의원을 완전히 날려버릴 수가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었죠. 자기들 생각에. 뭐냐면은 패스트 트랙. 지난 20일 1심 선고가 난 패스트 트랙에서 나경원 그리고 송원석 현역 의원 6명, 전체 26명 중에서 현역 의원이 6명인데 6명의 국회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형이 나왔으면은 나경원 힘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있어야 되지만은 1심에서 만약에 그렇게 놓으면은. 그런데 가령 이 국회법 위반이죠. 국회법 위반이 벌금 500만 원 이상 받으면은 의원직이 박탈되는데 1심에서 400만 원을 받았죠. 400만 원. 송원석 의원도 400만 원. 전부 다 벌금형인데 500만 원 미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의원직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인 나경원이죠. 나경원 빠루를 들고 마치 폭행을 행사한 것처럼 하지만 패스트트랙 받은 때 빠루는 문희상 당시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경위권을 발동을 해서 국회 경위들을 가지고 온 것이고 나중에 그것을 들고 있다가 사진 찍힌 것밖에 없습니다. 빠루 나경원이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나경원을 날릴 수 있는 그 선고가 자기들 딴에는 기대를 했는데 그게 유지형이 나와버렸죠. 국회의원직 유지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반전시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검찰이 항소를 하는 거죠.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항소를 하면은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자파 판사가 만약에 이 사건을 맡으면은 자파 판사가 2심에서 나경원을 비롯해서 6명에게 지금 벌금 400만 원이니까는 500만 원만 하면은 배치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500만 원을 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항소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항소 기한이 오늘까지입니다. 일주일 내에 선고 1심 나오면 이제 일주일 내에 해야 되니까는 오늘까지인데 안 했습니다. 항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얼핏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대장동 민간업자들 항소를 포기시켰는 항소를 저지를 시켰는데 이번에도 이게 이 패스트트랙 사건 공판 검사들의 판단으로 이게 됐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위에 다 보고가 됐고 윗선 그때 나왔던 윗선 이 검찰총장 권한대행 이제 바뀌었죠. 이재명 쪽 사람들로 그쪽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이재명 그게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했겠죠. 민정비서관 이태영 이재명의 변호사 출신 이태형이 민정비서관이 검찰하고 소통을 하는 데입니다. 원래 딱 거기에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이것도 항소하지 마가 됐겠죠. 왜 그런가 하면 지난번에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재명의 필요에 의해서 했죠. 그런데 그때 항소 포기를 하면 안 된다고 안 됐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근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 중에서 1심 법원이 2개를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유죄라고 공소를 제기를 했는데 2개를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죄라고 검찰이 구형도 때리고 항소를 한 걸 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했기 때문에 2개나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아니야 무죄가 아니야 유죄야 다퉈야 되는 거죠. 그게 2개가 뭐냐면은 하나는 이해충돌방지법, 하나는 특별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이 두 가지인데 이거 두 개를 검찰은 그래서 추징금을 7천억 이상을 이거 두 개 때문에 7천억 이상을 했는데 1심 법원에서 그 두 개를 무죄로 하면서 김만배에게 428억 원 그리고 또 해서 400 몇십억 원만 추징을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돈방석이 하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1심에서 그 검찰에서 공소 제기한 것 중에서 두 개나 무죄가 나왔는데 그런데도 항소를 안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이 뒤에 있는 거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논란이 아직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국정조사해야 된다 막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이 항소를 이거를 하면은 당장 이 앞에 있었던 대장동 사건하고 막 비교가 돼서 여론이 덜 끓겠죠. 그리고 더구나 이거는 두 개나 무죄가 난 거를 항소를 포기를 시켰는데 이거는 패스트 트랙은 유죄가 무죄 난 게 없습니다. 형량만 하고 형종만 바뀌었죠. 징역형을 벌금형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무죄 난 것도 항소를 안 했으면서 이걸 항소를 하면은 이 이슈가 더 다시 막 불거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김만배 살리느라고 나경원 죽이기 실패를 해버렸구나. 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남부지검이 언론 공지를 통해서 이 패스트 트랙 관련 자유한국당, 당시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패스트 트랙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충돌 사건이죠.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송원석을 비롯해서 그때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패스트 트랙 때 그 다음에 송원석이 원내 부대표였죠. 그걸 비롯해서 현역 의원 6명에 대해서 법원이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는데 검찰이 항소를 오늘 포기를 했다. 이에 따라서 형이 확정이 되면서 현역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이 날아갈 게 없어졌다. 안 날아간다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으면은 2심 법원에서 달리 판단을 하면 배치가 날아갈 수도 있었는데 안 날아간다. 나경원 살아났다. 왜? 김만배 살리려고 한 그 여파가 이어져 버렸기 때문에. 검찰은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댔는데 뭐 이거 다 위에서 뭐 시킨 거죠. 뭐 이 상황이 국민의힘 의원들 나경원, 송원석 여기에 대해서 배지를 날리는 문제인데 위에서 가만히 있었다. 참견도 안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가 됐고 어쨌든지 간에 벌금형으로 바뀌었지만은 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았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건 검찰이 하는 이야기고 독자적 판단이 아니겠죠. 당장 직무대행, 법무부, 용산까지 다 쭉쭉 내려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검찰이 또 그때 당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충돌을 했죠.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도 10명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10명에 대해서 내일 또 검찰이 1차 구형을 해야 됩니다. 시점이 묘하게 맞밀렸는데 뭐 현역 중에서는 박범계, 뭐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내일 또 결심 공파 검찰 구형이 또 열립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오늘 또 항소 포기를 했으니까는 아마 솜방망이 구형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는데 자, 그 대신에 검찰은 항소 포기했는데 나경원 의원이 항소를 하겠다고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대장동 때 검찰이 항소 포기를 했죠. 대장동 민간업자들. 이 윗선의 압박에 의해서. 그런데 김만배나 남욱이나 이런 정영학이나 이런 사람들은 항소를 했죠. 그러니까 분리 금지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은 나올 수 있어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은 못 나오죠.
근데 이번에도 패스트트랙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를 했는데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송원석 여기 다 항소를 하면은 불이익 금지 원칙에 의해서 나경원 의원이나 이 벌금이 더 깎이면 깎였지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똑같은,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자업자득. 김만배 살리려다가 나경원 죽이기를 실패를 해버리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현직을 떼버려야지 나경원 죽이기가 성공을 하는 건데. 이 나경원 의원은 오늘 6시 20분쯤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얼마 전이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패스트트랙 사건 1심 경과에 대해서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종의 역공을 시작을 했다. 이제 법정에서 2심 법정에서 검찰은 없고 이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피고인들이 본인들의 그 입장을 다 변론만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뭐 김만배 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없고 자기들 뭐 피고인들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낮출 수가 있지 형량을 높일 수는 없는 거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 상황이 된 거죠. 나경원 의원은 이 페이스북에서 2019년 이제 이 내용들을 아마 2심에서 다 이야기를 그대로 할 겁니다. 검찰은 없는 상황에서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다.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이해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소극적 정치 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예속의 비극이었다. 이렇게 쭉 규정을 합니다. 하면서 이 항소를 하겠다고 했고 이 항소 의사가 전해진 직후에 이제 지금 조금 전부터 이철규, 윤한홍 의원의 항소 의사 소식도 언론에 전해지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러면은 그 당 차원의 이 항소 전략이 지금 공유가 되는 국민의힘 당 차원 그러면 한교안 전 총리도 마찬가지로 항소를 이제 그 할 수가 있고 송원석 그 의원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되니까 민주당이 길길이 뜁니다. 발칵 뒤집혀서 길길이 뛰는데 검찰을 막 비난하는데 이게 지금 이 공소를 담당하고 있던 이 취소를 한 항소 포기를 한 검찰이 욕먹을 일입니까 이게? 윗선이죠. 윗선. 자기들하고 같은 윗선이죠. 민주당 의원들 윗선에 있는 사람들이 한 거죠. 대장동처럼 이것도 서영교 의원이 대검찰청이 예규를 어기고 항소하지 않았다. 아니 이재명은 기계적 항소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 대장동 사건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도 항소를 안 했는데 이걸 그 일방적으로 이것만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서영교 의원이 징역 2년을 구형해서 벌금으로 나왔으면 검찰이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은 유죄에서 무죄가 나도 항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자 나경원 의원이 표적이죠. 서영교가 당시 나경원 의원 등의 폭력적 현장이 온 국민에게 전달됐다. 빠루 이야기를 하는데 빠루는 제가 다 말씀을 드렸죠. 빠루의 진실.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문 따라 그래서 그때 문 따는 사진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경위들이 문 따는 사진. 자, 이 상황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김만배 살리느라 나경원 죽이기가 실패를 했는데 김만배와 남욱은 지금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뭐냐? 추징금 영원, 추징금 이제 영원 됐죠. 남욱은 김만배는 6천억 중에서 428억, 남욱은 1,000억 중에서 제로 추징금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항소를 포기해주고 나서 그런데 남욱이 오늘도 청담동 빌딩 추징 보전 풀어달라 소송을 내서 오늘 또 이 소송이 시작이 됐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서 추징금을 선고받지 않은 민간업자 남욱시 소유를 의심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빌딩에 대한 추징 보전을 풀어달라는 소송. 이게 지난 4월에 남욱시가 법원에 추징 보전 해제를 요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이 청담동 건물이 등기상 소유지는 다른 법인이 가지고 있는데
에셋. 지난 법인이 갖고 있는데, 이 남씨가 이 법인은 50%가량 지분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 이름으로 해고 하고 자기는 거기에 지분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놓고 뭐 그런 복잡한 구조죠. 그런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내 돈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몰수돼 있는 거, 동결되는 거 풀어달라고 하니까는 법원이 기각을 하니까는 자기가 실질적인 소유주인, 그 법인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돈 찾기가 막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나무뿐이 아니고 김만배, 정영학 완전히 돈방석에 앉은 이 사람들 지금 동결된 자산 찾느라고 난립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준 거죠. 왜 이렇게 만들어줬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다 아실 겁니다.